중동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암호화폐 시장과 리플 XRP가 폭락했을 때 이 진짜 시장의 큰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포에 속아가지고 던진 내 코인들 전부 다 고래들이 쓸어담고 있는 진짜 이유를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불을 일구었던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석유왕 존 D 록펠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남겼습니다. 이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오히려 매수해라. 설령 그 피가 당신의 것일지라도. 마치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폭락을 해버린 상황이고, 이번에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2차 낙폭까지도 이어졌었죠. 이번 단 하루 동안 있었던 낙폭으로 인해 가지고 빚을 내서 투자했던 33만 명의 롱 포지션이 흔적도 없이 강제 청산당하는 비명소리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한 가지만큼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전쟁이 터졌던 그 순간 이 진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손절 버튼 눌렀을 때 세력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하나씩 사모으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전쟁 때문에 무너지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낡은 국제금융 시스템이랑 오래된 달러 중심의 결제망 같은 구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빈자리를 새로운 블록체인 금융망이 채우려는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 같은 네트워크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단순하게 코인이 상승한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부터는 돈이 다니는 그 길목들이 바뀌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자면요. 옛날에 마차길이 고속도로로 바뀌었을 때 이 마차 사업은 사라지고 고속도로 위의 산업이 성장했었죠. 이 지금은 돈이 다니는 길이 바뀌는 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단어에 시선을 빼앗겨 있는 상황이지만요. 또 거대한 시장의 자본들은 그 혼란 속에서 다음 세대 금융 시스템에 땅을 싸게 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이 전쟁 공포라는 장막을 걷어내고 진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위기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에서 또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순간 공포심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은 구조를 읽으실 건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서는 에픽 퓨리랑 사자의 포유라는 작전명으로서 이란 정권의 심장부를 전면 공격했습니다. 이 작전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란의 국영 매체도 이런 것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가지고 핵심 고위직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야말로 전례 없는 대성공을 거둔 작전이었는데, 과거의 중동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을 펼칠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피해가지고 야간에 몰래 공습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라마단 기간의 안식일, 그것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대낮에 토마호크 미사일과 사신이라고 불리는 리퍼 드론을 동원해가지고 무려 12시간 동안 900차례 이상의 정밀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례적인 주간기습 공격까지도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군사적인 우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적들의 핵심 두뇌랑 신경망을 한낮에 한꺼번에 마비시키면서 반격에 대한 의지마저도 꺾어버리겠다라는 의도였고요. 즉 기존의 중동 질서를 완벽하게 그리고 상당히 잔혹하게 해체하겠다는 선언이 셈이겠습니다. 작전 직후에 이란 측에서는 미국 사상자 50명이 발생했다라고 선전했지만요. 이 미국의 중부사령부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군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해줬어요. 그만큼 이번에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써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인 충격의 파장들이 테헤란에 붕괴된 잔해에만 머무르진 않습니다. 이란이 즉각적으로 보복을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20% 이상, 하루에 약 1,300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지나가는 세계 경제의 핵심 혈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인데요. 한 가지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2.8달러까지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에 이미 4달러에서 10달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끼어있다, 이렇게 분석을 남겼고, 유가 상승이 단순하게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가는 모든 산업의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한동안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물가가 다시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연준에서는 정말 당연하게도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거고, 또 고금리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공포가 퍼지면은 시중에 있던 많은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고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이동하겠죠. 그 결과로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달러 가치가 97.6 수준에서 단단하게 유지가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최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온스당 5,270달러
달러를 넘어가지고 역사적인 최고치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 역풍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주던 8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이 7만 6천 달러까지 폭락을 했고요. 심지어 한국 시장에서는 극도의 공포 매도, 환율 변동, 그리고 정부의 자본 통제에 대한 우려까지도 겹쳤다라는 거. 또 그 결과로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저렴해지는 이른바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도 발생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비트코인을 21세기의 디지털 금이라고 하더니 왜 실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느냐? 결국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모순이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시장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신 투자자분이라면 이번 폭락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 현재의 폭락 같은 경우는 가치의 파괴가 아니라 시장에 누적되어 있던 과도한 레버리지, 이 빚투자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2월달 하순에 어느 24시간 동안 전세계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서 무려 22억 달러, 약 3조 원 규모의 자산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3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롱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집계가 된 상황인데, 즉 가격 상승을 노리고 빚까지 내서 투자했던 33만 명의 계좌가 반대 매매, 강제 청산당하면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더불어가지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8억 1,70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죠. 블랙록의 IBIT에서만 3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고,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월가의 거대 자본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금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거시경제 공포 상황에서는 이 현물 ETF가 월가 기관들한테 초대형 ATM, 이 현금 인출기처럼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관들 차원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자신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팔아가지고 달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거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이 큰 기관들이 전쟁 공포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러가 귀해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기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계적으로 빚을 청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강제 디레버리징으로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중동 전쟁이랑 글로벌 레버리지 청산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리플 XRP의 구조적인 위치랑 정확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이죠. 또 이런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왕정 국가의 권력자들과 또 이들의 거대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금융기관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이나 정밀 타격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스위프트라는 달러 중심 국제은행 간의 통신망인데요. 이 스위프트망이 어느 순간 경제적인 무기가 돼서 본인들의 자금을 옥죄어오는 현실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하에 원유가 많아도 바닷길이 막히면 팔 수가 없겠죠. 또 원유를 팔아가지고 아무리 많은 달러를 벌어들여도 미국이 제재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계좌가 종결되면서 돈은 한 푼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중동의 거대 자본은 미국의 직접적인 정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도 시중의 돈들을 국경 간에 1초 만에 주고받을 수 있는 완전히 중립적인 결제 시스템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런 맥락을 이해하셨다면요, 최근에 중동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뉴스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게 될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금융서비스 규제청이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기관용 결제랑 담보자산으로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이 중동의 혁신적인 디지털은행 잔드뱅크 측에서는 자국통화 디르함에 대해서 연동된 자체 스테이블코인 AEDZ랑 더불어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공급 솔루션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아비바 인베스터스는요, XRP 원장 리플 레저를 활용해서 토큰화 펀드를 도입하겠다고까지도 발표한 것들, 같은 흐름과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으로서 중동의 넓고 위험한 군사 질서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있다면요, 그 뒤편의 경제 영역에서는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 ISO 2002를 등에 업은 투명한 블록체인 결제망이 중동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혈관으로서 조용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스위프트망이 ISO 2002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시스템만 바뀌었을 뿐이지 국경 간 결제의 비효율성과 제재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 중동 국가들은요, 이런 문제를 우회하고 해결할 방안으로서 리플 레저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XRP가 단타 매매용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랑 결합하고 전 세계의 은행들을 1초 만에 연결해줄 수 있는 거대한 가치의 고속도로, 즉 통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인프라로서 금융권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분명한 모순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요. 현재 전쟁의 공포랑 비트코인 폭락에 질린 개인들이 XRP를 1.3달러대, 심지어 그 이하의 가격에 겁에 질려가지고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리플 XRP를 대량 보유한 고래들의 90일 평균 순유출 규모를 보면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약 3,350만 개에 달했는데요. 최근에 극심한 하락장에서 오히려 약 330만 개로서 10분의 1 수준으로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만큼 리플 XRP에 대한 매도 압력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겠습니다. 결국에 고래들은 이제 팔지 않고 멈춰선 거고 개인들만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리플 트레저리에서는 2천만 개 정도의 RLUSD가 새로 발행이 되면서 기관들의 유동성 풀에 대량으로 공급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패닉에 빠진 개인들이 헐값에 던진 물량들, 이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은 대형 자본들이랑 스마트머니가 바닥에서 조용히 주워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런 전형적인 축적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무너진 국제 질서의 빈틈이 언제나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강제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번 이란 하메네이 제거 작전과 이란의 보복을 두고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비가기가 다시 왔다면서 또 절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요. 지금 벌어지는 이 무력 충돌들 그리고 시장 폭락들이 사실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오래된 금융 결제망을 통제된 방식으로 철거하고 또 재건축하는 과정이라는 뜻이겠죠. 낡은 이란 정권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를 극단적인 무력으로 제거하고 나면요. 일시적인 에너지 충격과 달러 패권의 압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들은 중동 국가들이 지정학적인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RLUSD랑 리플 레저 같은 이 차세대 블록체인 금융망을 국가 인프라로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공포는요. 또 새로운 금융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철거 공사의 소음일 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잔인한 청산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코인을 모두 산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다고 겁먹고 갖고 있던 코인들 모조리 팔아버리라는 이런 식의 섣부른 조언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비슷한 충격이 오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시장의 바닥 신호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사상자 숫자나 이 정치인의 휴전선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달러 인덱스가 뚜렷하게 꺾이는 거,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펀딩비, 자금 조달 금리가 완전히 식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바닥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달러 가치가 안정되면서 또 빚내서 투자하던 롱포지션의 잔여물이 모두 다 정리되면서 파생상품 지표가 차갑게 식었을 때 바로 그때가 기관들이 다시 시장 자금의 수도꼭지를 드는 진짜 반등장이 시작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으셨다면은 시스템 내부의 빛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채널 차원에서도 해당 부분들 모니터링하면서 또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 이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요, 한 번에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생긴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 아쉬움을 다음 판단까지 왜곡시키는 경우 또 실수가 반복된다는 점인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거, 그때 팔걸, 그때 살걸, 이런 껄무새가 되는 거죠. 수익 구간이 분명히 있었었고 또 충분히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온 하락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됩니다. 또 그 순간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는 건 차트가 아니라 아쉬움 뿐이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또 그 다음인데요. 다시 비슷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냉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타점을 스스로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이 정도에서 팔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더 위에서 매도해야지, 이런 것들 생각이 바뀌면서 원래 내가 계획했던 목표보다도 더욱더 욕심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더욱더 특히나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목표 수익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격들이 빠르게 상승하면은 마음도 같이 상승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들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 긍정적인 뉴스랑 더 상승할 거야 기대감들만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충분히 내가 좋은 계획이 있었고 대응 전략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점도 심지어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 욕심이라는 투자 심리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놓친 타점은요, 단순하게 수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나의 매매 타점들, 내 매매 판단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도 이번에는 더 크게 먹어야지라는 이런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또다시 기준점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요, 매번 타점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현들은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완벽한 고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웠던 기준을 반드시 지키는 원칙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 시장이 언제든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한 이 원칙 안에서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결국에 기나 긴 시간 속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